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30일이죠. 30일 새벽에 있었던 미중 관세 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뭐 많이 벌써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주목하는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펜타닐에 대한 20% 추가 관세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중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늘어난다라고 할 때 이 펜타닐 관세를 없애주거나 낮춰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 펜타닐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 관세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 받고 있는 관세가 한 55% 되거든요. 상호 관세 24%에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 20%에서 45% 그리고 기존에 10% 정도 받고 있던 거 해가지고 한 50% 안팎의 55% 정도 되는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뭐 또 그전에 또 다른 관세들도 또 있거든요. 평균으로 하면 한 55%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20%가 빠진다 그러면 30%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의 좀 약간 대중 유화책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트럼프를 구워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 조치를 유예하는 관세 휴전의 90일 추가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달린 상황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양국 협상단 간 무역회담 이후에 양측은 서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연내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까지 우리 예상으로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될 거다. 10월 달인가 열리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아마도 잘 풀린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 이후에요.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요. 회담 종료 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 미중 양국은 현재 분과 중인 24%의 관세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조치들을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6월 5일 양국 정상이 통화하기로 한 공감대에 따라 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계속 가동됐고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이미 비행기에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비행기에서 "아니다. 이 협상 잘 됐다. 나는 시진핑 만날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요. 워싱턴으로 돌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요. 베센트 장관도 아직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양국 간의 관세는 올 4월 2일 책정된 34% 지금 뭐 24%라 했는데 약간 10% 들어오는 더 오른 34% 수준 또는 별도로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협상 중에도요. 미국은 중국의 이란,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과잉 생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데센트 장관은요. 러시아와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과 연계해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에 유감을 표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지속된 경우 미국이 100% 이상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실제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나라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굉장히 많이 들여오고 있었는데 인도가 지금 부랴부랴 공급선을 바꾼다고 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쓰고 중국이 지금 물가가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들어와서 정유하고 그걸 국내에 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도 그 미국은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제조 과잉 생산도 문제를 삼았다고 하고요. 근데 다시 2차 관세 얘기로 넘어가면요. 어 실제로 근데 미국이 이렇게 2차 관세를 잘 매기지를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2차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매긴다. 20%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그럼 20% 관세를 매겼어야 됐어요. 베네수엘라가 사실 미국의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이 거의 다 사들여 줬기 때문인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뭐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면 할수록 러시아산이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싸게 들여와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국내에 이제 불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물가를 싸게 유지하면서 중국이 뭐 디플레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원유 가격이 싸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는 원유 가격이 싸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면 계속 2차 관세 20%를 때린다 했지만 아무 나라에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러시아 관련해서 2차 관세를 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때릴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한두 나라를 좀 잠시 때릴 수는 있지만 이게 오래 갈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중국이 미국이 부과한 20%의 펜타닐 원료 관련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요, 단속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이후에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회의는 매우 잘 됐다고 베센트 장관이 보고했다며 30일 브리핑을 받고 내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있으며 올해 말 이전에 회담이 성사될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언론에는 아직 뭐 남았고 우리가 또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관세 매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트럼프에 보고할 때는 아주 잘 됐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의 그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만큼 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조금 전에 펜타닐 원료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20%의 펜타닐 원료 관련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것만 철회된다면 관세가 한 35% 전체적으로요. 딴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35%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가 한 20%씩 지금 관세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 정도고 다른 뭐 자신들과 경쟁할 제조업 국가들 우리나라는 지금 협상 중입니다만 우리가 그 관세를 일본이나 EU 정도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한 20%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도 20% 이상 차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익을 취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 펜타닐 원료관 관련한 관세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뭐 시진핑을 만나고 해서 철회해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그렇게 쉽게 특히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중국에 좋은 일만 해줄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2차 관세나 뭐 이런 걸로 다시 좀 한 단계 쌓아서 비슷한 수준을 맞춰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약간 내로남불 계열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막으면서 다른 나라도 못 사게 하려고 2차 제재 매긴다라고 블러핑은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다른 나라만 싸게 잘 사가고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네수엘라에 쉐브론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오일 메이저죠. 아주 큰 뭐 엑슨모빌, 쉐브론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쉐브론에 대해서 그럼 야 다시 베네수엘라 가서 니들 유전 갖고 있잖아. 거기 거 퍼와서 우리한테 다시 보내줘. 쟤들 안 되겠다. 우리가 뭐 협박해도 안 듣는데 기왕에 그럴 거 우리 이익이라도 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강대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좀 씁쓸하죠. 우리는 미국 시킨 거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룰을 만드니까 자신들이 해보고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다. 그럼 다시 철회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 소식 한번 보면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의 주요 외국 파트너들에게 제한적 운영을 허가할 새로운 사업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석유 대기업 쉐브론이고요. 석유와 물자 교환 등 일부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에너지 공급망을 고려한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회사에만 뭐 예외를 주는 거니까 제재의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마 요 부분만 보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 이란이랑 했던 방법인데요. 우리나라가 과거 이란이랑 할 때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고 대신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란 자금이 한국에 한 8조 정도 쌓여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나중에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면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이란 쪽으로 보내줬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기업 PDVSA와 협력하는 해외 에너지 기업들에 제한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석유 대기업 쉐브론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유럽계 기업인 애니, 랩솔, 마릴렌 프로무도 이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들어오자마자였습니다. 지난 2월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관련 제재 면허를 취소했는데요. 제재 면허란 거는 일부 제재에 이제 면제된다라는 이런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허가 있던 거를 취소해 버리니까 쉐보론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사업을 철수하고 모든 거래는 5월 말까지 종료하라고 했거든요. 이후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는요, PDVSA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관련 사업의 해외 기업 지분은 그대로 유지됐고 원유 생산량 또한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면서 미국은 일부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면허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마두로 정권이 석유 수출을 통해 수익을 직접 얻는 구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면허를 발행해 주고 석유를 수입하지만 대신 돈이 아닌 물건으로 갖다 주면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란에도 그렇고 계속 오랫동안 미국이 해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석유 대기업들이나 베네수엘라 정부도 뭐 이렇게 허가만 해준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쉐브론은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요.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활동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쉐브론은 과거 희석제를 PDVSA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석유를 원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3단계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사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쉐브론은 그런 식으로 해왔고 금방 과거 이제 그것만 부활시키면 과거 방식을 부활시키고 PDVSA에서만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바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런 일을 하느냐? 미국은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요. 2019년은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그때도 막 어마어마한 제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제재를 통한 정권 교체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근데 그 이후로도 석유 생산량이 약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인데 줄지 않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독립정유사들로 수출되고 있고 중국이 이걸 가지고 싸게 싼 휘발유나 이런 걸 정제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방식이 크게 뭐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미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정말 미국이 정말 마음 먹고 다른 나라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블로킹을 하고 했는데 안 먹히니까 그러면 그냥 다시 하자라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3월 말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25%의 2차 관세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고요.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아무런 지장 없이 아시아로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이거 자기들의 그 방침을 뒤집는 거잖아요.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면허의 발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소식통은 면허가 비공개로 발급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실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 면허라고 하죠. 이렇게 허가해주는 제재에서 이 사람은 이 행동은 면제됩니다 하는 일반 면허가 나오면 그 일반 면허를 면제했다는 거를 이제 관보에 띄우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부끄러우니까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약간 내로남불 계열 하나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히토리 확보를 위해서요, 군정, 반군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 정권이 무너진 이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미얀마에 히토리가 있기 때문에. 히토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왜 미얀마랑 싸워야 돼? 미얀마랑 같이 하면 히토리가 올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히토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미얀마 히토리 공급망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논의는 미얀마 반군 또는 군정과의 협력으로 히토리를 확보하고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이 그간 유지해온 미얀마 제재 정책과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 큰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이 미얀마의 히토리는요, 주로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 독립군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데요. 이 카친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나오는 거는 중히토류로고요. 그리고 이게 주로 무기 제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히토류의 한 90%를 컨트롤하고 있고, 자신들이 한 60%를 만들고 나머지는 전 세계 광산에서 모아서 자신들이 정제해서 팔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기도 못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미국이 그럼 미얀마 여기가 있지라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요, 미국이 미얀마 군정과 반군 간의 평화협정을 중재하거나 군정을 배제하고 콰친 독립군과의 직접 협력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교류를 단절한 군정과의 접촉을 일부 복원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안들은 미국 기업 로비스트, 히토리 산업 전문가 등이 백악관과 의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구상은요, 지난 17일이라고 하네요. 미국 부통령실 참모진과 미얀마 사업 경험 있는 인사들이 논의한 회의에서 본격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 트럼프 본인은 불참했지만 히토리와 무역정책 관련 고위급 참모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사 임명과 관세, 제재 조정 등이 제안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제안이 온다면 미얀마 군정은 뭐 너무나 좋아하겠죠. 미얀마 군정은 지금까지 정부로서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얀마에 관세를 매긴다는 서한을 발송했을 때 오히려 너무나 감사해 했던 곳이거든요. 우리를 정부로 인정하는구나. 우리한테 편지까지 보내? 오, 너무 고마워. 라고 했던 게 미얀마 군정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히토류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자,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평화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미얀마 입장으로서는 뭐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최근 몇 달간 미국 정부와 카친 독립군이 히토리 관련 비공식 접촉을 이어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친 독립군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토리를 생산하긴 하지만 그걸 모두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이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그 사줄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가격을 낮은 가격을 주고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친 독립군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우리 미국에 팔면 훨씬 더 좋지. 저기 값도 더 쳐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군정과의 협력에 나설 경우 쿠데타를 인정한다는 거고, 로힝야족 학살 및 민주주의 탄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기존 군정 불승인 및 제재 기조에서 일탈한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히토리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미얀마 히토리 광산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고요. 인도까지 자원을 운송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유일한 통로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이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또 인도로 가는, 미얀마에서 생산해서 인도로 가는 그 길도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와 서울경제진흥원이 함께하는 제재와 수출 통제 컨설팅, 그리고 미국 수출 컨설팅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중소기업들은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소식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